지금부터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관련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원 이사님이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예, 우선 오늘 참석해주신 언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불거진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이사진 해촉 논란과 관련해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나아가 의혹을 제기하는데 한편 사건 당사자 중 한 명인 논산시 복지정책과장이 지난주에 가졌던 기자회견 및 특정 언론인들의 악의적인 보도 내용을 바로 잡고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입니다. 작년 11월에 개최된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이사회에서 이사진의 연임이 모두 확정이 되었고 회장이 이사진 연임과 관련한 등기 서류를 법무사무실까지 다 확정한 상태에서 갑자기 회장이 이사들에게 전화를 돌려 일부의 이사들에게 전화를 돌려서 사퇴를 요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사들 반박이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되고요. 대표는 본인들 입장이 난감하다. 끝났다. 또한 회장직을 사임해야 할 상황이다. 이런 고충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들의 항의가 이제 지속되자 회장은 등기로 이사들에게 전원 해촉 홍보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이 작용했다는 정황들이 쏙쏙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논산시 복지정책관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및 관리를 주요 업무로 담당하고 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업무 영역상 모를 수밖에 없는 내용이 아니라 소관 부서장이 반드시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복지정책과장은 처음 의회를 방문하여 업무 질의에 답할 때와 본인 기자회견 자리에서 줄곧 민간 단체의 일이라고 선을 긋는 태도를 취하며 의회에서 관여하는 것에 불만을 표하고 있지만 사회복지협의회는 단순한 민간단체라 보기 어렵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존재하는 조직으로서 사회복지 서비스 수행에 있어 민과 관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시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단체입니다. 시 행정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작년 연말 사회복지협의회 이사진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는 주차대한 시점에서 특히 동향 파악과 운영 및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했을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자신의 업무를 소홀히 한 부서장의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드러나고 있는 정황들의 외압 의혹이 이번 조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건 직권남용입니다. 논산시의회는 다가오는 2월 2일 개회하는 제251회 임시회를 통해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통해 철저히 조사하고 의혹이 있다면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주 복지정책과장이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복지정책과장과 특정 언론인들이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문제의 본질을 덮기 위해 허위사실 등이 상당수 진실인 양 왜곡되는 다분히 의도가 담겨있는 민심 공격성 기사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로 상대방을 모욕하고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도를 넘어 더 이상 용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바이며, 특히 시민들의 알 권리를 방해하는 이러한 교묘한 본질을 흐리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오해와 비난을 받는 힘겨운 시간을 겪더라도 논산시의회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여 시민의 삶을 이롭게 하는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정입니다. 앞서서 한 분이 여쭤봤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의장님께서 해당 과장에 네. 그만두라 또는 사퇴해라 라고 말씀을 안 하셨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제 말씀이 기억에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억에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하지 않았다고는 다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하신 취지는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 해당 과장의 그날 인터뷰 내용을 기반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정확하게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그럼 한번 스토리를 처음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지난주 수요일날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처음으로 민원 제기가 저한테 배운 상태에서 향후 이제 앞뒤 상황 파악을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주무 부서장을 면담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 부속실을 통해서. 낮에는 외근 중이라 자리에 없어서 그날은 못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사무실에서 6시를 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담당 과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 하고 받았습니다. 첫 마디가 왜요? 의장님 사회복지위원 때문에요? 제가 예 했습니다. 몰라요 몰라. 저는 몰라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불쾌해서, 아니 듣는 사람 상대방 기분도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셔야지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불쾌감을 토로했습니다. 그때 저보고 지금 사무실에 있네요. 오늘은 참 대화할 기분이 아닌 것 같고 다음에 직접 만나서 얘기합시다. 끊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 목요일 금요일 이틀 연속 연락을 시도했는데 외근 중이라는 답변만 받아서 못 만났고요. 월요일날 오전에 출근하면서 월요일날 오후에 혹시 만날 게 있느냐 했더니 오후에는 병원에 가서 자리에 없다. 오전에 볼 게 있느냐 해서 오전에 만난 겁니다. 만나서 이제 당연히 그 사회복지협의회 관련돼서 대화가 이제 오고 갔고요. 모든 걸 그 회장한테 떠넘깁니다. 본인도 모르고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른답니다. 그리고 정관도 항의법에 유배되게 배치되게 잘못됐답니다. 자기들이 쪼물럭거려서 정관을 잘못 만들어놨답니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 정관이라는 거는 사회복지협의회 정관은 도의 승인을 득한 이후에 비로소 여기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본인의 주장이라면, 주장이 맞다면 도도 책임이 있는 거고, 그동안 한 3년여간 본인도 7월 달에 부임을 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본인도 마찬가지고 전임자들, 담당자들 잘못된 정관을 방치했다라는 겁니다. 본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확인해보니까 담당 주무팀장한테 그 이후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비정직까지 다 확인을 해봤는데 위배되는 게 하나도 없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사실관계 이것저것 확인을 했습니다. 보니까 저 인터뷰 자세히 안 보고 대략 한번 봤는데 뭐 사실과 다른 얘기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 과장이. 다 모른다. 이거 보면 모른다. 민간단체가 자기 본인 부서에 한두 개가 아니라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알 수가 없다. 보고가 안 들어오면. 맞죠. 인정합니다. 어떻게 뭐 세세한 것까지 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시기적으로 작년 12월 말은 그 이사들의 그리고 대표와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입니다. 그럼 당연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조건 보고 안 했으니까 모른답니다. 그럼 당신은 시장을 대리해서 그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인데 그 자리에 뭐합니까?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발끈해서 본인이 제가 책상을 한번 치면서 뭐합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저도 감정이 그냥 또 도성이 오가면서. 그랬더니 저한테 삿대질하면서 의장님 가요? 본인 가족도 공무원이면서 공무원 이렇게 힘들게도 되는 거예요? 똑바로 알고 얘기하세요. 저희 직원들이 그날 증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면 그분이 더 훨씬 많이 보석으로 치셨고 심지어 제가 나가라고 했습니다. 의장실에서 나가고 저를 들어왔습니다. 의장실 앞에 복도에서 고래고래 혼자 보함 지르고 그 보함 소리가 이 건물 2층 끝에 있는 홍보실까지 들려서 직원들이 내다봤다라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바로 시장실로 들어가더랍니다. 거기까지입니다. 네, 제 질문에 대해서 좀 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특정 언론에서 말씀하신 부분 기억나지 않는다, 그다음에 그만두라 하지 않았다라고 두 가지를 지금 부친문서에 달았습니다. 어떤 게 진실입니까? 두 가지가 다 진실입니까? 하나만 그 진실입니까? 말씀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그리고 제가 하나 역으로 여쭤볼게요. 제가 부시장님과 국장님한테 징계, 인사를 요구했다고 뜨신 분들이 있던데 그거 아닌 걸로 드러났잖아요. 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답했고 다른 분들 지금 질의하실 분들 많이 계시니까 다음에 시간이 되면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뒤쪽에 먼저 손드신 분 계세요. 예. 저 뒤쪽에 먼저 손드신 분 계신다니까. 네, 국제 언론인 클럽 유두환 기자입니다. 오늘 문제는 시청과 그 다음에 시청을 감시해야 될 시의회와의 업무 관련해서 충돌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이해관계를 하기 위해서 이해관계 때문에 발생된 하나의 그 감정적 해프닝인데 아닐 수도 있고 보다 중요한 문제는 과연 이 협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그런 관련 규정법을 모두가 시청, 시의장님도 시의원들도 이걸 읽어보고 이 업무를 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다음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정관과 그리고 관련 규정,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에 의해서 운영되는 복지법인 그리고 이 협의회 이렇게 되는데 과연 이 시의회도 시청도 이것을 읽어보고 이것을 하는지 저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시의회에서도 시정을 감시 견제 당연히 해야 될 의무고 이를 위해서 시의원과 시의장도 고생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시정을 감시하고 균형하는 명분하에 시정에 개입할 소지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다면 이건 오히려 시정을 발목 잡는 이런 역할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그 두 분 간의 문제 이전에 저희가 따지는 이 사회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서 이것을 운영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견제하고 감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복지법과 정관에 따라서 하지 않는다면 많은 시민들은 오히려 시의회가 시정을 발목 잡는다는 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이 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장은 당연히 이를 잘못된 게 있으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은 만일에 이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균형을 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계신데 이 복지법에 따라서 복지법이 아닌 것에 운영한다면 시의장님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도 지금 말씀하신 정관부터 그
법조항들 다 기억 못합니다. 한 번씩 제가 읽어봤습니다. 이번에 이 일이 생겼는데 요지는 그겁니다. 일단 우리가 이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는 일반 청소년 재단이나 관광재단하고는 성격이 완전 다른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이사회를 구성하거나 그 대표를 뭐 자격에 뭐 이런 이사들 자격이나 이런 거는 이사회를 통해서 모든 게 결정이 이루어지는 거지 뭐 시나 뭐 의회가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은 밖에 있는 영역이고요. 일단 관리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당한 그 압력이 행사됐다라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복지 정책화를 통해서 시작됐다라고 그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를 그 차원에서 저기 하는 거지 뭐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전부 다 지금 뭘 의혹을 제기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네, 답변했는데요. 거기에 한 가지 반박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서 거기 이사회가 잘못 선임이 됐다면 당연히 시장은 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기자를 하더라도 개인의 신상 정보를 함부로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당연히 거기에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지정했거나 이사로 선임이 됐으면 당연히 이것을 관련 경찰이라든가 범죄사실 의혹 관련된 규정에 따른 규정에 따라서 이걸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당연히 이런 시청에 있는 담당 과장도 전체를 파악할 수 없을 겁니다. 시의장님도 자세히 파악을 못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 관련 법에 따라서 당연히 그분의 이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른 자격 기준을 없는 사람이 여기에 선임이 됐다 하면 당연히 문의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제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과장이 시장이 이것을 그대로 확인을 않고 넘어가면 오히려 이게 그 과장의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될 임무인데 그래서 이것이 아까처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서 운영하는데 법상에 잘못되는 걸 가지고 의장님이 시에가 관여하는 것은 당연한 임무지만 이 법에 위반된 사람들 그것까지 문제를 삼는다면 이것은 과도한 시정 개입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두 번째 정관과 지금 저도 읽어봤습니다. 정관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이것을 지금 그 과장과의 그런 업무를 떠나서 이 협의회가 과연 법에 따라서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이번 보훈과도 시의회도 제대로 해볼 전부 다 다시 한번 이 정관도 잘못됐으면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뭐냐면 이게 그 일반적으로 이 해당 정관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우리 상법에 따른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정관에도 보면 총회에 대한 어떤 의결권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이사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관에도 이사에 결정된 사항을 총회에 보고하거나 중요한 사항들은 총회에서 그 지지를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는데 없다면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총회의 일반적인 관리에 따르는 것이 아마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협의회가 과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협의회는 이미 최근에 설립이 된 게 아니고 오래됐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그동안 시위를 뭐 했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것은 오히려 그동안 시위가 제대로 이 시정을 감시를 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기회에 그 지금 아까 의장님께서 무슨 시청을 뭐 한다고 감사하는 말씀하셨는데 이것보다 근본적으로 제대로 운영을 하기 위한 이 제도적 절차 같은 걸 아니면 협의회를 제대로 한번 점검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이번 기회에 좀 개선을 해야 될 그런 의사가 없으신지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그 요지는 그 자격이 안 되면 당연히 신업교육 과정을 거치니까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근데 지금 가장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은 이사회를 이 정상적인 이사회 안건으로 선정이 돼서 이사회를 통과가 돼서
그 전원 된 상태에서 그게 전원 해촉이 이루어졌다는 거, 그 과정에서 이제 의혹이 발생했다라는 거, 이제 그게 가장 쟁점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정관에서 뭐 분명히 뭐 의견은 뭐 양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거나 뭐 국민의 상식에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거나 이러면은 당연히 그 이사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고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뭐 의견은 당연히 저희도 전달을 해야겠죠. 저희가 뭐 권한은 없지만 뭐 정관을 바꾸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